천주사적 반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2. 문현진 회장을 후계자로. 1990년대 들어 아버님이 이끌어 오신 통일운동은 전반적으로 질적인 대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990년과 1991년 고르바초프와 김일성을 각각 만나 섭리적인 화해를 하셨습니다. 1993년 성약시대를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 재림주, 천부 모임을 선언하셨고, 이어서 1994년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혁명적인 발표를 하십니다. 40년 전에 세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통일교회의 간판을 내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공식 출범한 것이지요. 역사상 아버님만큼 당대에 세계적인 종교 기반을 일군 분도 없지만 그런 기반의 종교 간판을 스스로 내린 분도 없을 겁니다. 종교 간판을 내린 아버님은 가장 먼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문선명 총재하면 세계 어디서나 합동 결혼식으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 결혼의식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원한 부부의 가약을 맺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가정을 이룰 것을 사약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저도 1961년에 아버님으로부터 36가정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가정연합의 출범과 더불어 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세계적인 축복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이처럼 섭리적으로 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던 1998년 7월 19일 현진님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부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식에서의 아버님의 감격적인 말씀과 축복으로 봐서 아버님께서는 단순한 세계부회장 임명을 넘어 내외에 당신의 후계자를 공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외적으론 세계회장인 저나 우리 모두는 아버님의 후계자인 현진님을 모시고 새 시대를 맞은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 센터에서 개최된 취임식에 전 세계에서 400여 명의 내외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 행사를 아버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사에 있어서 천주사적인 이변이라고 언급하셨을 정도지요. 당시 아버님은 교회 지도자들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여 40대 초반 지도자들을 대거 전면에 포진시키셨습니다. 이때 한국을 대표한 지도자가 황선조였고 미국을 대표한 지도자가 양창식, 일본을 대표한 지도자가 오우츠카 카즈미였습니다. 3명 모두 1982년에 6,000가정 축복을 받은 40대 초반 지도자들이었죠. 아버님은 이 3명의 지도자를 불러 현진님과 하나 되어나갈 것을 각별히 당부하셨습니다. 큰 아들이 있는데 어째서 셋째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는지 궁금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적인 책임을 지고 생일을 개척해오신 아버님의 입장에서 자녀 중 한 분을 후계자로 세운다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섭리적인 책임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말합니다. 후계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섭리적인 책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조건을 구비한 아들을 세워야 섭리가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진이는 타고난 아들. 아버님은 현진님의 특출함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현진이는 타고났어. 하늘이 보내준 자식이야. 지도자로서 그릇이 대단히 크고 주관이 분명하다니까. 큰일을 할 사람이니 잘 키워야 해. 아버님은 어린 시절부터 현진님을 유달리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준비시켰습니다. 10대 시절부터 다방면으로 연단시켜 오시던 그 모습을 저 역시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에 계실 때 아버님은 종종 먼 바다로 나가 며칠 혹은 몇 달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정성을 들이셨고 지도자들에게도 참치 낚시를 통한 해양 수련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보스턴에 이를 위한 전초기지가 있었지요. 현진님은 소년기부터 이 수련에 참가했는데 14살의 참치 낚시 보트의 캡틴이 되어 강도 높은 수련 과정을 소화해내기도 했습니다. 참아드님 중에 유일합니다. 무게 수백 킬로그램의 사람 키보다 더 큰 참치를 잡으려면 보스턴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보트를 몰고 나가야 합니다. 새벽 4시면 지역 어선들과 경쟁하듯
무트를 떠나 출발하지요. 서로 좋은 포인트를 차지하기 위한 속도전 끝에 약 2시간을 달려 대서양 먼 바다로 나가면 참치가 잘 잡히는 해중고원, 유명한 포인트에 200대 가까운 참치잡이 배들이 모여듭니다. 부지런히 자리를 잡고 닻을 내리고 그때부터 온종일 쉴 틈 없는 일과가 전개되는 겁니다. 한가로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 경치를 감상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심해에 사는 참치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중간 크기의 먹잇감이 모여있는 해중고원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전에 참치가 좋아하는 정어리들을 큰 낚싯바늘에 통째로 꿰서 풀어놓아야 하죠. 아무렇게나 낚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해중고원의 지형, 그리고 해류와 해풍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배 한 척에 이런 낚시를 일정 간격으로 깊이를 달리해서 보통 12개 정도 풀어놓습니다. 정말 장관이지요. 아주 질기고 어린아이 손가락만큼 굵은 낚싯줄을 씁니다. 이 줄이 엄청난 속도로 풀려나갈 때 엉키지 않도록 광줄이 안에 잘 포개 놓아야 합니다. 참치를 유인하기 위해 땡볕에서 냄새가 아주 고약한 생명태를 계속 썰어서 던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준비를 다 끝냈다고 누구나 쉽게 참치를 잡는 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기가 일쑤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참치가 먹이를 무는 순간 크고 흰 부위가 쏜살같이 바다 속으로 빠지면서 광줄이 안에 굵은 낚싯줄이 빠르게 바다로 빨려나가지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누구는 닻에 풍선을 달아 배에서 풀어놓습니다. 참치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무거운 배를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머지 낚싯줄을 신속히 걷어 올립니다. 낚싯줄들이 서로 엉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주변에 있던 배들도 부러움판 시선 반으로 참치 낚은 배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낚싯줄을 다 들어 올려 길을 내어줍니다. 낚싯바늘의 고통을 느낀 참치는 바다 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내달립니다. 그 굵은 낚싯줄이 빠르게 풀려나가는데 여기에 까딱 잘못 휘감기면 영락없이 바다 속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 전후 치열한 사투를 벌여 참치를 낚아 올리는데 그 성취감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 힘든 참치 낚시에 지도자들과 자녀분들까지 이끌고 가서 오랜 기간 수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정성을 들이시는 한편 강인한 생존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웬만한 부모들은 자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교육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긴 모르겠군요. 현진님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도망 다녔다면 아버님도 그릇이 아니다 싶어서 일찌감치 단념하셨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현진님은 아버님의 기질을 그대로 타고난 분이었습니다.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무엇을 하든 끈질기게 최고의 목표에 도전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현진님은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 정성을 들이곤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을 통해 경험하고 전수받은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현진님의 가정을 가까이 지켜볼 때마다 저는 늘 흐뭇한 감동을 선사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바탕과 경험에 창의성을 더해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훌륭한 자녀 양육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현진님은 부모님으로부터 훌륭한 성품과 훤칠한 외모뿐 아니라 건장한 체격까지 물려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미식축구를 비롯하여 여러 스포츠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대한민국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88년 서울올림픽과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2회 연속으로 출전하기도 했지요. 학업에도 늘 두각을 나타내서 세계 최고 학부로 불리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하버드 MBA까지 졸업한 재원입니다. 또 UTS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석 졸업하셨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님에게 언제나 자랑이었고 경륜하시는 섭리를 놓고 마음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현진님이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 고생 없이 아버지 후광으로 후계자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기준에서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자질을 갖춰온 현진님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오해일 뿐입니다. 지난 10년 현진님은 통일가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대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세계 무대에서 인류 평화를 위한 드넓은 활약을 펼치고 특히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사실만 보아도 어째서 현진님이 아버님의 뒤를 일아들로 선택되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정연합을 비롯하여 아버님께서 창설하신 여러 단체들의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일하며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님의 자녀분 가운데 한 분이 자리를 잡으면 바로 그분에게 이 모든 책임이 맡겨져야 한다고 말이지요. 현진님이 준비를 갖춰서 1998년 공적인 책임을 맡고 아버님의 뒤를 이을 분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때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섭리 역사에서 이 지상의 참부모와 참가장이 현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 중 소망이듯 참부모로 오신 아버님의 자녀분들이 장성하여 섭리적인 책임을 맡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